심전을 매주 목요일 2부 정치권 이슈 집중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날씨가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시원해졌죠? 네, 너무 좋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두 분 표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교차가 커서 감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겠네요. 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야는 벌써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은 A학점, 외교는 만점, 제 성적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퇴행과 역류의 100일이었다고 정반대의 평가를 했습니다. 두 분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님. 네, 저는 일단 국가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던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멈춰있던 외교도 다시 정상화를 시키고, 한미 정상회담도 최근에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외교 무대에 다시 이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좋은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잖아요. 특검,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서 3대 특검을 이제 공포를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경제 부문에 있어서도 바로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 TF 만드시면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코스피 지수가 또 거기서 반응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경제 면에서도 외교 면에서도 정치적인 면에서도 야당과의 어떤 소통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두루 다 이제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 근데 저는 좋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퇴행과 역류의 100일이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진일보하는 그리고 정상화를 하는 100일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 몇 점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이라면 100점이죠. 좀 전에 이용호 의원님도 그러시더니 자, 김소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짝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거의 죄인처럼 끌려다니다가 지금 비행기를 탈까 말까 그것도 노심초사 매일 속보로 뜨는 이런 상황에서 외교를 만점이라고 칭찬한 그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고요. 그 한미 정상회담 역대급 성과라고 칭찬한 다음에 저희가 역대급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첫 번째는 외교 참사가 정말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이제 송원석 대표가 혼용모도라고 한 글자로 좀 세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세상이 어지러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반전 효과를 좀 누리긴 하셨죠. 여야 대표도 자주 만나시고 그랬죠. 그래서 국민 협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반전 효과를 확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신문 일면에 이제 보여주기 지금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지금 대표들이 손잡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반면에 지금 인사하는 거 보면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음주운전, 논문 표절, 세금 체납은 거의 디폴트로 그냥 그런 걸 다 가지신 분들로만 인사를 하셨고 그리고 8.15에 맞춰서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시키면서 국민들을 또 한 번 분열시키고 그리고 노랑봉투법이나 더 센 쌍법 같은 이제 그 국민의 저항들이 있었던 법안들에 대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다 통과시키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좀 앞으로 좀 더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 기자회견에 좀 기대되긴 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좀 솔직하게 좀 나오고 어떤 답변을 하실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짧게 두 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쪽이 이제 여당은 이제 칭찬을 하고 야당은 비판을 하셨는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잘한 점도 있잖아요. 그래도 잘한 점을 짧게 얘기한다면 어떤 점이 보기가 좋으셨을까요? 그게 이제 여야 대표들을 자주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우리가 반쪽의 국민으로 당선이 되긴 했지만 모든 국민들을 아우르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보이셨고 협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제 그런 지점들은 국민들이 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반면에 민주당은 그거랑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낮잖아요. 한참까지만. 자, 이번에는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저기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 이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없어요? 이제 초반에 아니요 있죠. 네. 이제 초반에 이제 인사 관련한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이게 뭐 후보군에 오른 사람들의 과거 발언들이 좀 구설수가 된다거나 예. 사실은 뭐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고 그 뒤에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제 정부를 계속 운영하면 이제 뭐 장관도 이제 교체할 시기들이 오고 또 이제 대통령실 내부 인사들도 또 새롭게 채워질 날들이 올 텐데 그때는 보다 초기와 같은 잡음이 줄어들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의 소위 성비 사건 문제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당직자들의 성추행, 성희롱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당에서 대처에 안일했고 결국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드러났고 지도부는 사퇴를 했고 그리고 오늘 조국 연구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또 이제 다른 당 일이긴 두 분이 조국혁신당에 계신 거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안 된다. 네. 그 사람 안 바뀌는 거 보셨잖아요. 나오시고도 전혀 이제 사과의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또 갈라치기 하시는 거를 국민들이 다 본 상황에서 그리고 이 사건이 뭐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잖아요. 예. 지금 일어난 지 좀 됐었는데 그때도 대처가 굉장히 미적미적했고 조국의 최측근인 당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너무 아니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지점들까지 국민들이 이미 다 보셨어요. 네. 그리고 이 조국 혁신당이란 이름이 이 조국 씨 자체부터 혁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름을 좀 조국당으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조국 1인으로 만들어진 약간 뿌리가 없는 정당이라서 이번에 조국 씨한테 상당한 타격을 줬기 때문에 당 자체가 좀 크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거기서 한 말씀 보태가지고 또 불똥이 튀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최강욱 그 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 빠르게 진상조사도 대표께서 네.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내려놓으셨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자리를. 그래서 조금 빠르게 이제 당 차원에 튀었던 불똥은 수습이 돼가는 모양새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조국혁신당 차원의 대처가 전 정치적으로도 좀 매우 실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어떤 본인들은 절차를 잘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피해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원만하게 좀 당내에서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피해자들 밖으로 쪽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네, 밖으로 바로 공론화를 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당에 대한 애정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애정과 기대 네, 때문에. 애정과 기대로 좀 기다렸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당에 대해서 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피해자 측의 어떤 기자회견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낸다던가 아니면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실 사면되시고도 즉각적으로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미룬다던가 이런 모습들은 저는 명백하게 이제 대처를 잘못했다. 피해자들 측에 더 큰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뭐 그 조국혁신당에서 결정하는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조국 전 대표가 이 어떤 쇄신과 혁신의 키를 잡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가라는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의 억울함 안타까운 사건도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일주기가 됐습니다. 고인의 어머니인 장현미 씨는 단식 농성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소희 의원님께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시고 일터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법안 내용하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도 이 단식 첫날 하는 그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그 이슈,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제가 상급자일 때도 이제 밑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좀 많았어요. 그때도 그래서 저는 다 노무사를 통해서 조금 사건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었고 근데 이런 문제가 일반 직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감에서도 지적을 하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 오요안나 사건이 터진 거였거든요. 근데 살펴보니 그때 간호사 태움으로 이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었는데 근로기준법 자체로만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5인 미만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그 오요한나 씨처럼 기상캐스터 프리랜서라든지 그런 분들은 실은 그런 장소에서 괴롭힘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법적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게 괴롭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이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니까 다 보호할 수 있는 법을 근로기준법 자체로 개정해서는 안 되겠다. 법을 하나 제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법을 제정한 거였고 이 MBC 건 같은 경우는 괴롭힘이 있었다. 네. 그렇지만 근로자는 아니다. 이런 엉뚱한 엉뚱한 판결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재조사를 하셔라. 내가 보니까 그 오요한나는 그 상사의 업무 지시도 받았고 경위서도 썼고 내가 보기에는 MBC를 상대로 고용노동부가 먼저 엎드린 게 아니냐. 만약에 MBC가 아니라 막 KBS나 뭐 다른 방송사에서 이런 일이 터졌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MBC라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계속 재조사를 하셔라. 괴롭힘이 있었으나 근로자성이 아니라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국가로서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 주가 그 오요한나 1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이제 재조사 요청하는 기자회견 할 예정이고 저는 이 법안이 좀 빨리 통과돼서 그 고요한나 사건과 별도로 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실제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법안 언제 통과되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뭐 여야가 다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박재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MBC이기 때문에 비판을 덜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MBC 차원에서 이제 뭐 진상 조사에 그때 착수를 하고 뭐 외부 기관에다가 이제 감독도 받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괴롭힘은 인정이 됐지만 프리랜서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 세계에는 좀 맞지 않는 모순적인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의 논리로는 그것이 해당될지 모르겠으나 어떤 유족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이런 프리랜서의 뭐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동일한 사안이 있어도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일부 여러분께서는 목요일에 여야 정치토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싸우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고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청래 대표 또 이 장동혁 대표 불러가지고 이렇게 셋이 악수하고 할 때는 다 좋아했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그래서 여야 협치가 좀 되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단절 못하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했고 또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 파괴, 보수 괴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두 대표 연설을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홍원용 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도구육의 국정운영 당장 그만두십시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당의 이런 대표 연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투트랙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 만남이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단숨에 사라지는 듯한, 단숨에 사라지는 듯한 그 느낌이 드는데
뭐 아마 이제 각자의 정치적인 선전포고를 하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원래는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고 하면 이제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어떤 예.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건지 그리고 뭐 어떤 법안, 어떤 예. 예산 뭐 이런 어떤 큰 그림들을 좀 말하는 자리, 그래야죠. 예. 특히 이제 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에 보면 이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예. 혹은 이제 야당 측에서는 어쨌든 뭐 정부 여당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걸로 내부의 위기를 좀 돌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출구 전략을 좀 서로가 각자가 짠 출구 전략을 이제 각자의 방식대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도 그 만남이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또 지금 보면 뭐 특검법 개정안 같은 것도 합의를 그렇죠. 했고 예, 예, 예. 뭐 그리고 뭐 내란 재판 뭐 녹화 중계하는 것도 또 합의를 하고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조건부 중계를 하는 걸로 네.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또 합의를 합의했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뭐 서로 날선 얘기를 했지만 네. 그전엔 또 악수도 했고 어. 그 악수를 하면서 또 여야 이 민생경제협의체 만들겠다 네. 그 약속도 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합의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이제 각자의 정치적인 네. 얘기를 하셨구나. 뭐 그러나 이제 합의할 건 하고 말은 그렇게 될 해도 일은 합의할 건 될 한다. 일은 네. 되고 네.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낙관적이십니다. 예, 그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 이제 하루 전날 뭐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그 악수하는 모습으로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네. 역시나 정청래는 정청래 스타일대로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 내용 듣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랬는데 나는 내 스타일로 가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 같고요. 네. 가장 아쉬웠던 점은 그 협치를 강조하고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 더 협력을 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랑 전혀 다르게 내란만 26번 기자들이 셌더라고요. 네, 26번 얘기하고 협치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연설이 이렇다 보니까 송원석 대표의 연설도 보게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인 혼용무도로 시작했고요. 들어보시면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세게 얘기했지만 뒤에는 이것저것 하자라고 제안을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제안한 내용들이 이제 여야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풀어가야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맨날 싸우는 국회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먼저 이것저것을 제안한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뭐 국회 내에서 좀 기분 나쁜 일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다행히 어제 또 타결도 돼가지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그렇게 싸우고 가지는 않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은 이제 센 말도 있지만 또 그 협력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대표들 입장에서도 힘든 게 당내 각각 강경파들이 있어요. 지금 얘기 나온 게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특검법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돼서 특검 기간 연장이나 인원 늘리는 문제를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고 또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는 이 야당이 협조하기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당내 강경파들은 굉장히 반발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양당에서 당내 그 강경파들 당내 상황은 좀 어때요? 이런 문제로. 반발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의를 하냐.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협치를 하거나 뭔가 합의를 할 대상이 아니고. 내란 그리고- 세력인데. 네. 예, 그리고 또 정치적인 세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이건 당연히 특검법에 대한 기간 연장은 필요하지 않냐. 예. 이런 취지의 말씀들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이 수사를 잘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 수사 기간을 느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특검의 수사를 또 불신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야의 좀 대화가 오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욕을 먹긴 먹더라도 이제 국회에서 좀 타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당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할 일을 했고 또 특히 이제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이제 동의를 하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국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오히려 좀 더 유의미하다. 그 부분들을 좀 봐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도 사실 굉장히 강경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장동혁 이거 대표 들어오시면서. 협치 특검법 네,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여당 내 강경파들이 진짜
문자 엄청 보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문자가 저한테도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 밤부터 계속 네. 무슨 뭐 합의냐부터 시작해서 왜 나한테 이 문자를 보낼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네. 실은 지금 뭐 지난 100일 동안 특검 뉴스가 이재명 뉴스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압수수색도 했고 네. 많이 했는데 네. 확증을 잡을 만한 내용들이 사실 없었던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특검 자체에서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뭐라도 건지려는 그런 좀 안타까운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해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연장을 해가지고 뭐라도 더 하나라도 더 찾으려는 거 아니었냐, 이런 비판 의식을 좀 감안했는지 어쨌든 기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검사 인원수 늘리는 것도 네. 엄청 늘려놨는데 그것도 최소화하기로 했고 실은 거기에 그 특검에 지금 종사하고 일하고 있는 검사 숫자만으로도 지금 다른 일반 사건들 처리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민생에 피해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민간인 우리 국민들한테 욕을 먹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일종의 정치를 한 거죠. 드디어 정치를 했습니다. 사실 특검 초창기에는 검사들이 3명 파견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정말 이 특검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양당의 이제 제가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 더 여쭤보자면은 최근에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정권 초기인데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검찰개혁을 구체화하는 TF에 당이 참여하냐 마냐를 놓고 우상호 정무수석과 당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찰을 다 주면 되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이제 강경파와 또 이 대통령실의 어떤 실용주의랄까 그런 노선이 충돌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견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게 이 법무부 장관과 이제 당의 입장 차이에서 보여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 자체를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데 네. 그 국가 기능을 이제 쪼개서 분배를 할 건데 어디 줄 거냐 네, 이런 네. 거에서 좀 이견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도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에 이제 입법 주도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네. 결과적으로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고의당정 끝으로 이제 법무부 말고 행안부에 이제 중수청을 주자라는 걸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 저는 갈등보다는 이제 토론의 과정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뒤에 후속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꼼꼼하게 챙기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또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이게 적용이 될 때 문제 없도록 정리하는 거는 또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방금 제가 여쭤본 것처럼 대통령과 당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 국합 배드캅 하는 거고 네. 이제 국민의힘이 결국은 이런 민주당의 능수능란한 정치에 당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진짜 보십니까? 당하면 안 될 텐데요. 어제 저희 대표연설 교섭단체 연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실제로 예. 검찰이 정치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악감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검찰을 개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동의를 하고 예. 다만 이게 국민한테 피해가지 않는 선으로 그러니까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지금 수사를 재청구하고 재기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동안에 안 좋았던 부분들을 좀 잘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피해가지 않게끔 해달라. 예. 지금 한쪽에서는 경찰이 더 중요한 사건 하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기라든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횡령 네. 말을 그런 사건들이 다 지금 멈춰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통령실은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하면 저쪽에 민주당의 이제 강경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약간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그냥 무조건 싫은 것 같아요. 검찰이란 단어도 싫은 것 같고 네.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는 게 그냥 그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와해시키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뒷단에서 벌어지는 부분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실은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저는 분명히 이제 언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쟁 과정에서 논의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 대통령실이 원하는 방향하고 그 여당의 당대표가 강경파들을 대변해서 하는 방향하고는 살짝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걸 다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은 선으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들어가서 논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 예. 그렇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죠. 예. 지난번에 같이 두 분과 말씀을 나눈 이후에 이 여야 또 대통령실까지 같이 협치하는 장면도 있고 갈등하는 장면도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김서희 국민의힘 의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